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동분할 봉돌 찌맞춤이에요. 유동분할 봉돌 찌맞춤은 이 상태에서 대부분 저희가 지금 그 노지에서 유동분할 봉돌 쓸 때는 0.5g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0.5g을 여기서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맞춤이 잘 됐나 안 됐나는, 자, 제가 유동분할 봉돌까지 달아서 이따가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찌맞춤이 잘 된 찌맞춤하고 안 된 찌맞춤하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체인지 케미를 쓰고 여기다가 유동분할 봉돌 0.5g 짜리를 달았을 때 찌맞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케미를 다른 상태에서 요 실선까지 맞추시면 돼요. 케미를 단 상태에서, 자, 0.5g을 잘라냅니다. 0.5g을 케미를 단 상태에서 깎아내는 거예요. 됐네. 야, 이거 뭐 씨발 자르면 맞네. 응? 이게 이제 찌를 많이 맞추다 보면 찌가 저 끝까지 안 내려가요. 내려가기 전에 바로 잡아서 찌 맞춤을 합니다. 자, 유동 분할 봉돌입니다. 왜 유동 분할 봉돌이냐면, 내가 목줄을 길게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길게 20cm 쓸 수 있고, 입질이 약하다, 목줄을 짧게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만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10cm만 쓰는 거고,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쭉 내려서 길게 쓰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지저분한 데서는 목줄을 길게 쓰고, 또 초봄 막 살얼음 올 때, 늦가을 막 설이 내리고 그럴 때 입질이 한 마디 두 마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유동분할 봉돌을 내려서 좀 짧게, 목줄을 이렇게 짧게 쓰면 한 마디나 두 마디 올라오는 입질이 네 마디 다섯 마디가 올라옵니다. 그냥 뭐냐, 챔질 타이밍을 잡기가 쉬워요. 챔질 타이밍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줄을 이렇게 유동이 되면 편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렇지만 스위벨이나 이렇게 고정용을 쓰면 유동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을 다 빼서 다시 목줄을 길게 또 묶어야 되잖아요. 그 불편한 거를 그때그때 제가 좀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유동 분할 봉돌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달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참고로 이 유동 분할 봉돌을 쓸 때는 줄을 카본이 아닌 세미 플로팅이나 모노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게가 없는 줄을 쓰셔야 돼요. 카본 줄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이 줄이 가라앉으면서 이 찌맞춤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본 줄은 조금 힘들고, 카본 줄도 쓰시려면 얇은 줄을 쓰셔야 되는데 얇은 줄을 쓰게 되면 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본 줄은 무겁고 또 모노 줄은 약합니다. 그래서 수초 같은데 약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줄이 세미줄이에요. 세미줄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관리를 안 해주면 물에 떠다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미줄이나 모노줄은 강제로다가 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세미줄은 모노줄보다, 카본줄은 물에 가라앉고 여기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카본줄을 물에 딱 담그면 물에 이렇게 쫙 가라앉아요. 저 밑까지. 그렇지만 모노줄은 물에 가라앉혀도 여기에 떠 있어요. 세미줄은 어느 정도 가라앉기는 가라앉는데 어느 정도 가라앉다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뜻하는 거예요. 카본은 가라앉고 모노는 완전히 위에 뜨고 세미는 살짝 가라앉는다는 건 비중에 따라 살짝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만큼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한 30cm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세미줄이나 모노를 써야 된다는 거. 근데 대물 낚시에는 제가 써보니까 카본이나 모노보다는 세미줄이 아주 좋아요. 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자, 지금 보셨죠? 지금 여기에요. 지금 유동 분할 봉돌이 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맞췄더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비를 하고 요 까만 케미 고무하고 찌하고 해서 이 까만 케미 고무가 물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현장 찌 맞추면서. 자, 보세요. 까만 케미 고무가 물 바깥으로 지금 현재 딱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동 찌고무가 여기 바닥에 딱 닿았어요. 닿는데, 자, 고기가 입질을 해서 유동 불활봉돌을 올리면 이 본봉돌하고 유동 불활봉돌 사이에 합사가 휘면 안 돼요. 그건 찌 맞춤이 잘못된 거예요. 찌톱 몇까지, 몸통까지 다 올라올 때까지는 이게 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올라온다, 올린다. 찌톱이 다 올라올 때까지 유동불활봉돌하고 본봉돌하고 하나도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휘면 몸통까지 올라올 때까지 본봉돌하고 유동불활봉돌 사이의 합사가 휘면 찌맞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조금 더 깎으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찌맞춤을 저 까만 케미 고무를 물 바깥으로 나오게 맞췄는데 유동분할봉돌이 바닥에 안 닿았다. 이러면 그건 너무 또 가볍게 맞추신 거예요. 그건 흐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까만 케미 고무가 물 바깥으로 딱 나올 때 유동분할봉돌이 딱 닿아야 돼요. 여기서 더 내려보면 유동분할봉돌이 뜹니다. 지금 까만 케미곰하고 찌 케미하고 그 경계에 딱 맞아 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맞춰놓고 쓰시면 안 돼. 왜? 유동분할봉돌이 뜨면 떠다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요 까만 케미고무가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맞추시면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다 붕어가 와서 옆에 와서 하품만 해도 찌가 움직여요. 그렇게 예민한 입질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하고 장점이 있어요. 찌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예민하고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대물급 붕어는 찌가 쫙 올라올 때 챔질을 하면 헛챔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찌가 올라오다가 딱 어느 순간에 찌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딱 서요. 저 같은 경우에 찌가 딱 서면 하나 둘 속으로 하나 둘을 쉬어서 찌가 올라가거나 안 내려가면 그 셋에 챔질을 탁 해요. 그러면 거의 99.9% 입걸림이 됩니다. 근데 이 찌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찌가 많이 올라왔네 챔질 헛챔질일 경우가 많아요. 찌가 진행 중은 뭐냐, 붕어가 입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흡입을 똑바로 흡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안에 다 들어가면 얘가 옥수수나 구루텐이나 지렁이나 흡입을 하면 입 안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입으로 당길 때 꾹꾹 누를 때가 찌가 딱 쓴 상태예요. 근데 챔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 안에서 미끼를 꾹꾹 눌러서 넘기는데 누를 때 챔질을 하면 이 안에서 챔질을 하니까 거의 챔질이 거의 99% 되겠죠. 어떻게 흡입을 할 때 찌가 올라올 때 흡입을 할 때 챔질을 하면 빠질 확률이 많아요. 빠질 확률이. 입걸림이 됐다가도 핑핑핑핑 거리다가 팅 하고 빠질 때가 많아요. 왜? 입 끝자락에 걸려서. 그래서 소야 찌 맞춤은 약한 입질까지 잡는 반면에 찌 올림이 아주 좋아요. 정말 찌 올림 좋아요. 앞치기도 잘 되고. 앞치기 잘 되는 찌가 찌 올림도 좋아요. 왜? 자중 대비 부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둔한 찌들은 정말 이렇게 있다가 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올라오는 둥 마는 둥 한 마디가 이렇게 올라와. 얘 찌가 둔해 갖고 소야 찌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얘는 이만큼밖에 못 올리는 거야. 한 마디밖에. 저 입질인가? 나와. 챔질 둔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좋은 찌는 무슨 찌냐. 자, 붕어가 입질을 하면 붕어처럼 올려주고 피레미가 입질하면 피레미처럼 픽픽 올라와야지 좋은 찌예요. 붕어가 입질을 해도 점잖게 올라와. 피레미가 입질을 해도 점잖게 올라와. 그건 아니에요. 잉어가 입질하면 잉어처럼 올라와야 되고 잡고기가 입질하면 잡고기처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급치가 입질하면 일급치처럼 입질을 해주고 새치가 입질하면 새치처럼 까불어줘야 되는데 새치가 입질을 해도 점잖고 월척이 입질을 해도 점잖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이 밑에 미끼를 무언가가 공략을 할 때, 아, 어떤 대충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입질을 딱 보면, 아, 대충은 한 5, 60%는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입질로 봐서 저거는 뭐 한 7치에서 월척 사이 되겠다. 아, 저거는 입질이 괜찮네. 저건 뭐 월척 이상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대부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서찬수 그 선배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찌는 안테나다. 붕어가 입질을 해주면 얘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주는 거죠. 안테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테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저는 대물낚시 채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붕어가 입질을 했는데도, 자, 여기서 이렇게 찌맞춤을 했는데, 붕어는 여기서 입질을 약하게 하는데, 여기서 전달이 안 되면 얘는 가만히 있어요. fun안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찌올림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초봄하고 늦가을, 초봄 막 사르르 멀 때, 또 늦가을 막 서리가 내리고 수온이 막 내려갈 때는 붕어들의 활성도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질이 좀 까다로워요. 특히 이럴 때는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입질을 1번 받고, 어떤 사람은 입질을 10번 받고, 어떤 사람은 찌가 막 1마디 반마디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3마디 4마디 올라오고, 그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유동 분할복돌 채비 같은 경우에는 초봄이나 늦가을에 쓰시면 엄청 좋아요. 또 배수기철, 그러니까 활성도가 떨어진 붕어들 잡기에는 이 채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찌맞춤했던 일반 완봉돌 채비가 2세트고, 이 유동 분할복돌 채비가 1세트 해서 이렇게 3세트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낚시가 때가 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지만, 일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세트는 바닥봉돌 채비, 1세트는 요 유동 분할봉돌 채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것보다도 낚시대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칸수 20, 24, 28, 32, 36, 40, 44, 48, 52, 요게 정칸수고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22, 26, 30, 34, 38, 42, 46, 요 낚시대들은 정칸수가 아니에요. 그 사이 칸수인데, 정칸수는 완봉돌, 사이 칸수는 요 유당 분할봉돌 해서 써보시면, 아, 그때 그 소야 낚시하는 사람이 입술 마르게 떠들던 게, 아, 이거구나. 이걸, 그러니까 지금 대물 낚시에 채비가 아주 엄청 많아요. 뭐 무슨 채비 많은데, 그 채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채비들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그 채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채비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채비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아, 이 채비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옥내림도 해봤고, 뭐 슬로프 채비도 해봤고, 안 해본 채비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맨땅에 가면 이봉 쓰는 채비도 있어요. 바닥 올림 채비라고 그래서 찌를 정말 예민하게 맞춘 데서 완봉돌이에요. 아까 그 완봉돌 채비에서 조금 더 깎아요. 정말 뽕돌이 바닥에 그냥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예민하게 만든 상태에서 목줄 하나는 20cm, 목줄 하나는 40cm 이렇게 이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비는 뭐 옥내림은 바늘이 하나 땅에 나고 하늘이 떠 있는 채비지만, 얘는 바늘이 2개 다 땅에 다 있는데 바닥이 아주 지저분할 때나 뻘이 심할 때 주로 쓰는 채비고, 맨바닥에서 대물붕어가 나오는 곳, 그런 곳에서 쓰는데, 그 채비도 해보니까 맨바닥에서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맨바닥보다는 수초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채비 응용은 그때 상황에 갔을 때, 아, 상황이 이러면 바늘을 떼어버리고 찌맞춤 조금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바늘을 2개 묶어서 뭐 15대 폈다 그러면 5대 정도는 그 채비를 응용을 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목줄 길이가 20이에요. 한 뼘.
이거를 좀 짧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유동 분할 봉투를 손으로 딱 잡고 밑으로 내리면 돼요. 착착착착착착. 아, 10cm 쓰고 싶다 그러면 10cm. 그러면 바닥에 달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목줄 길이 10cm만 이렇게 닿는 거예요. 10cm 닿은 상태에서 얘가 붕어가 입질을 하면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 목줄을 거꾸로 잡고, 자, 봉돌을 잡고 밑으로만 내리면 차차차차차 움직여요. 그러면 이 목줄 길이가 20cm. 쉽죠? 아주 쉬워요. 목줄 길이가 내가 그때그때 원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자, 다시 길게. 예? 아주 쉬워요. 이게 바로 유동 분할 봉돌 채비의 장점입니다. 장점. 네. 유동 분할 봉돌 채비를 만들어 쓰실 때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게 이 합사가 이렇게 탄성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우면 안 돼요. 목줄을 길게 쓰는데 이 목줄이 부드럽다. 역효과예요. 왜? 바닥이 지저분한데 목줄이 부드러우면 여기가 지저분해라. 목줄이 싹 들어가요. 이 목줄이 탄성이 있어야 되는 건 왜 그러냐? 지저분한 바닥에서 미끼가 이렇게 있을 때 미끼가 이렇게 지저분한 바닥에서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가 먹기 쉽게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목줄을 길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저분한 바닥에서 미끼가 이렇게 만약에 바닥이 지저분해서 이렇게 홈이 있다 이거예요. 홈이 있는데 자 부드러운 목줄은 만약에 미끼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당연하죠. 일반 합사는. 이렇게 되면 붕어가 못 먹고 가는데 자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목줄 이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붕어가 가다가 보고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목줄을 길게 쓸 때는 무조건 내가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낚시줄을 많이 썼어요. 근데 낚시줄 중에도 모노를 많이 썼어요. 근데 모노를 두껍게 쓰면 이물질을 느끼고 뱉어요. 그래서 목줄을 얇게 쓰는데 약해서 큰 붕어가 물면 터져. 그래서 제가 이 소야 목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옥라인을 만들었는데 옥라인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쓰면 이 탄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옥라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요번에 만든 소야 목줄이에요. 소야 목줄. 정말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다른 목줄 아마 못 쓰실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이 목줄이 좋은 게 뭐냐. 지금 빳빳하죠. 자 보세요. 막 이렇게 엉클어졌어. 막 이렇게 됐어. 찌글찌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쫙 펴. 예? 딱 펴서 딱 놓으면 딱 서요. 이 장점이에요. 일반 낚싯줄 한번 파만 하면 찌글찌글하면 복귀 안 돼요. 다시 잘라내고 다시 묶어야 돼요. 소야 목줄 이렇게 됩니다. 글쎄 지금까지 뭐 소야 찌에 대해서 이제 찌 맞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하면 찾아보면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야 찌 맞춤에 대해서 소야낚시 김진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